네, 안녕하세요. 박세현입니다. 자,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도 막 활개를 치죠. 그리고 비 피해가 굉장히 많네요. 지금 막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, 뭐, 가관도 아닌데, 뭐 다른 것들보다 오늘은 지금 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, 이 오세훈 시장께서 계속 요즘에 뭐 모아주택 이래가지고 재건축직으로 하던 게 막 지지부진하잖아요.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 당리 당략의 싸움, 뭐 빨간 당 파란 당 맨날 싸움박질해 가지고 뭐 노란 당 뭔 당 이렇게 있는 것들 다 싫어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, 뭔가를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충돌을 해서 잘 못합니다. 재건축 지구도 마찬가지죠. 지구 단위가 굉장히 커져요. 커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. 뭐가 발생을 해요?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들도 이권이 오갑니다. 그러면 어떤 이권들이 오갈 수 있어요?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이권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는 있어요.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, 연세가 많으셨던 분들도 있고요. 이제 신혼부부라 그러죠.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더 좋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도 있고요. 다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냥 살아가시는 그 연세 많으셨던 분들은 재건축지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런데 모아주택은 뭐냐면, 여러 개로 그렇게 크게 그럼 지구 단위로 성립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지지부진해지니까, 그러면 주택을 모아 오세요 해서 지금 실시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나온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이 강서구 도시계획과 2022년도 소규모 화곡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거를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돈 되는 이야기들만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각각 지구를 성립을 하고 지금 뭐 부동산들도 있고 화곡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,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? 어느 지역이어야 돼요? 또 어떤 변호사분한테 막 이렇게 통화하면서 물어보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. 물론 저도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긴 하는데, 그냥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거예요. 자기는 거기 살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. 그러면 실제 로드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. 오늘 좀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. 자, 이 모아주택 타운 요거를 좀 화곡 1동 모아 이쪽만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. 왜냐면 이 화곡동이라는 동네가 대부분들 다 알다시피 다 저층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요 지역을 지금 나와 있는 것대로만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쭉 강서구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얘기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.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087, 354, 요 지금 각각 지번들 안에서 대체로 다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이게 대부분들 2종 일반 주거지 또는 1종 또는 3종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. 이게 지금 크게 지금 제가 일부러 더, 이거는요 그냥 어차피 공고문이고 자기네들 그 공무원들 이게 자료들이다 보니까 다 살펴서 지금 포함해서 약 이 정도. 요즘엔 평수로 계산 안 하고 이 평방미터로 다 계산을 합니다. 뭐 해배가라고도 얘기도 하고요. 자, 그러면 요 지역이라는 거예요. 과업 대상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 지역, 요 지역, 요 지역, 요 지역이고, 대략적으로 요 네 군데 지역이 이 두 개 역 사이에서 화곡역하고 까치산역하고 그 사이에서 벌어진다. 그러면 여기가 그럼 왜 요쪽부터 먼저 얘기를 해?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있는 그대로 해서 지금 제가 뭐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다 지도나 로드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있는 그대로 해서 그 지역들을 찾아보면서 그냥 느낌으로 보셔도 되고요. 그 동네에 계신 분들도 뭐 부동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저는 주로 이제 다음 카카오를 같이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그 로드뷰 상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를 지금 너무 좀 크게 했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좀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. 또 너무 작게 했네요. 천천히 뭐 어차피 뭐 오늘 조금은 좀 길게 되더라도 여기서 그냥 화곡동 한번 쳐볼게요. 화곡동의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길래 그 일대들이 지금 다들 뭐 이거 모아주택 때문에
이렇게 난리를 치나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한번 좀 보면 괜찮을까 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. 자, 다음을 제가 주로 많이 썼던 것도 네이버도 뭐 괜찮고도 뭐 다 있겠지만 이거 카카오 맵하고 같이 연결을 돼 가지고 주로 많이 씁니다. 그러면 화곡동이랑 크기 자체는 요렇게 돼요. 근데 이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대체로 다 바글바글 하는 게 다들 뭐냐면 이게 다세대 내지는 빌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선 거예요. 비교적으로 한번 볼까요? 우리가 강남권으로 가다 보면 이 여의도라든지 이 일대들 쭉 넣고 보시면 대체로 다 아파트 단지들. 근데 이 아파트 단지들은요 대략 생긴 지가 4, 50년이에요.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러니 여기를 전부 다 제가 아는 분들 이 모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 뭐 시범 아파트 단지 뭐 대부분들 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. 이거 재건축 한다.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도대체 얼마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? 자, 대체로 이 지역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서도 보면 어느 지역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어느 지역들은 주로 이렇게 빌라 단지들이 많은가를 보실 때 이 화곡동 가지고 지금 하도 모아주택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니까 저는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요. 주택들을요 층수가 낮고 땅의 대지 면적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얘기하면요 올려줄 수가 있어요.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7층 이하까지 올려줄게 해가지고 역 근처 쪽에서 개발 촉진지구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많이 됐어요. 그 명일동에도 보면요 명일역이라고 있어요. 그 아래쪽으로 가면 명성교회 방향이고요. 근데 거기도 보면은 1층짜리 그러니까 그 성동여상 쪽 근처 쪽이었어요. 그것도 뭐 이게 지도로 해서 바로 찾아들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1층에 있었던 그냥 상가들 같은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갑자기 7층짜리 이하로 확 짓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는 요번에 또 바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화곡동 이쪽을 뭐 15층까지 이제 다 풀어주겠다. 강서구청장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. 자, 아까 봤던 지역이요.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화곡역하고 이 까치산역이에요. 자, 그러면 화곡역은 어디냐? 그냥 대략 섹터권을 볼 때 여기 화곡역 그냥 잡아놓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까치산역. 까치산역은 2호선하고 5호선이 같이 가죠. 그런데 아까 이 재건축 촉진지구라고 하는 그 파일을 봤을 때 여기였어요. 자, 여기 지역들은 각각 지역들 여기를 굳이 지금 각각 지번을 제가 여기를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. 거기 1원, 1대, 1대, 1대 이렇게 나오니까요. 자, 요거하고 같이 지금 비교를 보자면 이 화곡역 쪽 부근에서 요 아래쪽 그리고 까치산역 부근 쪽에서 요 왼쪽에 두 군데 이걸 지금 지도상으로 해서 각각의 위치를 잠깐 잡아 보이겠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요 밑에 쪽 여기 일대에서 세 군데 그러면 그냥 섹터권으로 해서 그냥 대충 크게 지금 보겠습니다. 왜냐면요 이걸 가지고 뭐 정확하게 여기 막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. 근데 아까 지금 보여줬던 그 세 군데 네 군데 쪽은요 영상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. 근데 그래서 이 안에 아까 그 섹터권에 들어갔던 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나오고요. 그리고 또다시 뭐 우리가 딱지라고 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.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모아주택이라는 건 해본 경험이 없고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기간을 빨리 한다.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? 일단은 이 거리를 보시면요. 각각에 있는 이 역세권들의 그 거리들은요. 하나 이쪽 위에겠네요. 대충 아무리 멀리 잡아도요.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잡아도 600m 거리예요. 또한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놓고 봐도요. 그냥 대충 잡아보는 거예요. 잡아봐도 500m 거리예요. 그러면 웬만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들이 다 나와요. 그런데 이 화곡역하고 까치산역 이 위쪽은 우장산역이고 이렇게 얘기 나와요. 근데 이 화곡동 일대를 지금 이걸 잘 이제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이 주변 일대들은요 큰 대단위의 사업으로 저는 지금 개발을 할 때는 찌그락빠그락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.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아주택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
적어도 투자를 하세요라고 이제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쇼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. 왜냐고요? 오세훈 시장이요? 4년. 강서구청장이요? 여지껏 파란 당에서 빨간 당으로 바뀌었잖아요. 이게 아구리가 맞아요. 그러면 여기는 규제 규역 뭐 이런 것들,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다 상향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풀어만 준다면 여기는 얼마든지 해요. 가능하죠. 자, 우리가 재건축이든 뭐든 이제 우리 둔촌동 같은 강동구 쪽에서 얘기했을 때 둔촌동 같은 경우도 막 한참 올라가다가 추가 분담금 내세요, 추가 분담금 내세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이 굉장히 감당이 힘들어요. 이유도 있어요. 거기는요. 갑자기 짓고 있는데 자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. 지금 뭐 전쟁 터지고 뭐 해서 막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.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있어요. 둔촌동도 원래는요 대지는 넓고 층수가 낮은 아파트 단지였어요.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하기가 용이했던 거예요.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모든 혜택들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또 단지를 몇 개의 필지들 쭉 다세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세 개 이런 거 정도는 안 되겠죠. 근데 4개, 5개, 6개 요 정도의 필지만 갖고 와도 밑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빼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세대라든지 뭐 빌라 단지들이든지 이 주차난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어느 지역이든 빌라 단지들이 많은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. 전부 다 이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것들도 일거에 해소를 할 수 있다. 거기다가 또 다른 것들까지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. 약 10분 정도가 좀 원래 그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좀 빨라졌지만 임기 4년 안에 100% 쇼부를 봅니다. 왜냐면요 빠르게 지을 때 이걸 대단위의 단지를 근데 잠실 송파구 쪽이에요. 잠실 그 옛날에 그 장미 그 아파트들 그 일대들 미성 뭐 요 일대들 재건축 하잖아요. 거기도 풀어줬으니까.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세계는 때려주기도 안 할 겁니다. 계속 이야기했던 거 뭐였어요? 못합니다. 그거 계속 이야기했던 거 주공 5단지 은마 그리고 둔촌 이야기했었죠. 그런데 둔촌은 결국 했네요. 했는데 사고가 터져버린 거였어요. 사고랄 것도 없지만 여하튼 두 군데 정도에서 물론 저도 지금 100% 다 맞췄어요? 아니에요. 틀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결과는요 어느 정도까지 안 했을 때 그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다? 또는 확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요 일대 투자처는요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, 이 일대를 살펴보세요. 여기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. 요 바로 위가 김포공항이에요. 근데 이재명 이분도 이야기했잖아요. 뭐 김포공항 뺀다며요. 뭐 빼든지 말든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요 일대에선 마곡이에요. 어마어마하게 업무타운들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리고 요 밑에가 부천 대장지구예요. 여기서부터 또 지나가는 홍대 부천 그 대장 그 라인들을 또다시 지하철까지 나온다. 그런 것들도 또 있어요.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여기서는 뭐 여러가지 호재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하튼 서울권 주변 일대에서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재건축 지구에서 내가 쓰기 편한 지역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분양권 딱지를 갖고 들어갈 때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할 때 지금 아파트 가격들 대부분들 아시죠? 10매덕 또는 전 애진역이고 서울 강남권들 뭐 잠실 송파에서 엘스라든지 리센치라든지 대부분들 30억 또는 전 애진역이었습니다. 조금 요즘에 막 그 난리를 치니까 20매덕 27억에서 지금 거래를 했다. 대략 30평대 기준을 잡는 겁니다. 그럼 평당가 다 1억원 뚫었잖아요. 이럴 때 핵심을 가지고 노릴 수 있는 투자처들도 있어요.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방향의 전환선이 있어요. 딱지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. 여러 가지들이 안에 있을 때 굳이 빌라로 지금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거 아니어도 되는 것들도 충분히 있어요. 그런 투자처들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였어요. 그것들은요 다 갖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부동산이든 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것들도 제법 많아요. 때에 따라서 법인이 갖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. 이런 것들을 안에서
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딱지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을 분명히 소개해 드릴 겁니다. 바로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 직원들이 각각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. 아이고, 이놈의 카톡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중간에 계속 끊어졌습니다. 여하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꼭 연락을 주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각각 다 전화를 드릴 겁니다. 그리고 분명히 이제 투자처라든지 이런 것들일 때는 현장을 꼭 가서 밟아 보십시오.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에도 한번 물어보세요. 여기 지금 화곡동이든 까치산이든 뭐 여기 동네 일대든 가가지고 막 물어보시면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해줄 겁니다. 아, 여기 재건축 안 돼. 뭐 굉장히 뭐 말이 많아.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, 나쁜 얘기들,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. 다리품을 많이 팔아보시고요. 제가 권해드렸던 것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. 그러면 비교를 해 보시다가 내가 3, 4억 정도 갖고 있는 거, 2, 3억 정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딱지를 분양을 받을 수 있어? 그러면 10몇 억 이상에 뛰는 것들,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도 또 한번 잡아보시라는 겁니다. 문재인 정부 때 하도 20몇 번 이상의 그 김현미 그 사람이 완전히 말아먹다 해서 부동산을 그렇게 지금 깨먹었다 보니 갑자기 날벼락으로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갔어요. 그러나 영끌은 죽을 거라 그랬죠. 지금 괜찮으세요? 솔직히 걱정이 돼요. 그런 것들 좀 안고 가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. 투자처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는 꼭 잡아드리겠습니다. 그런 것들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. 또한 여기 갖고 계신 것들 뭐 묻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. 뭐 전화해서 많이 물으시면 우리 많은 직원들도 또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